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느냐, 방송사 대담을 하느냐, 그걸 할 경우에 부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리스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제일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제3지대 빅텐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양향자 둘이 합쳐졌고 이제 이쪽에 이낙연과 뭐 3인방 합해졌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양쪽이 또 텐트를 하나 더 칠 것이냐, 이 점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정치판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관계 설정과 관계 전개, 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1시간 뒤에 오늘 점 10시, 12시쯤 두 분이 점심을 함께 먹는답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점심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고 매우 상징적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이제 정식으로 대면을 하는, 그리고 아마 현안에 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 서천에서 그 특화시장에서 불났을 때 만났던 것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났던 거고, 그때는 공식적으로 현안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천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는 측면,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여기서는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배석자가 누구일지,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배석자가 누구일지, 그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가령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실장 이런 사람들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 쪽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3대3 뭐 이렇게 만나서 6이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게 될 텐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에서 대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었어? 어느 정도였지? 정면 충돌이야? 약속 대련이야?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서로 왼쪽 눈 찡긋 윙크를 주고받으면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약속 대련을 한 것이다, 짜고 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리는 없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은 일단 부딪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자꾸만 노정이 되는 것인데 짜고 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언젠가는 전임 대통령이 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임 대통령 자리를 대선 주자로서 달려나갈 사람은 너, 그리고 나는 전임, 너는 이제 후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이 전 후임 관계일 뿐이지 다른 건 없는 것이다. 당연히 후임은 전임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다만 형수를 선을 넘어서 건들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 이 검찰 내부에서 선배 후배 뭐 호영 호재를 한 사이였다고 가정을 해볼 때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형수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수님인 거지요. 사모님 혹은 형수님 두 호칭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만 확실하게 해두자. 대신에 정책 한 위원장 마음대로 한번 펼쳐보시게,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
제일 부드럽고 그럴듯해 보이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당에 자기를 결사옹위해주는 그 지지 세력이 많아야 된다는 그 강박에 늘 시달리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기하고 국정 철학을 또는 과거에 정치에 발을 들이기 이전에 어떤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도 좋고 지연이 있어도 좋고 학연이 있어도 좋고 또는 검찰에서의 인연이 있어도 좋고 등등등 아무튼 끝까지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여의도 국회에 많이 입성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고 두 번째 2등 하고 있는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독 선두 자리로 대권 가도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자기 플랜을 짜야 되잖아요. 자기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되어 있는 운동권의 그 아성 같은 곳에 지금 한동훈 공천을 꽂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수들 그 선수들이 엉버티고 서 있는 곳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사람씩 무대 위로 올려서 여기 나갑니다. 여기 나갑니다. 그게 원희룡이었고 그게 김경률이었고 그다음에 뭐 영등포에 뭐 박민식이도 거기로 간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당선이 됐던 지역 영등포, 구로, 뭐 마포, 을, 뭐 인천, 계양 그 밖에도 많습니다. 거기에 자 운동권대 이쪽에 테크노크라트 혹은 비정치인 혹은 경제 전문가 윤희숙 출마 선언했잖아요. 중구 성동갑 여기 임종석이가 나오려고 지금 그 뭐 양쪽이 다 공식화되어 있는 건데 임종석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운동권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을 내가 잡으러 간다. 윤희숙이가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신동엽 시인 1962년에 나온 시입니다. 이거 인용하면서 껍데기 다 물리치러 지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윤희숙 우리나라 KDI 출신 최고의 경제 전문가 중에 하나였고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했었던 윤희숙. 그리고 아버지 뭐 땅 문제가 불거지니까 표표히 국회의원직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박수와 응원을 받았던 윤희숙이 이제 다시 한번 국회에 도전하는 그 자리로 임종석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설계 자체가 다 한동훈이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겠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회 공천에 초연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략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셈인데요. 이것이 부딪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가 예선전이었다면 이제 공천은 본선인 것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조별리그가 이제 끝났고 아시안컵 우리 축구처럼 이제 예선이 끝났고 조별리그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공천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느냐, 갈등이 봉합됐느냐, 미봉책이냐, 불씨가 여전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정치 분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그리고 전혀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런 정치 분석일 때가 많습니다.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패널로 이 토론을 많이 해온 사람들 보면은 거의
여의도 사투리에 익숙한 그런 분석들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사람들의 분석이 나중에 보면 다 틀려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일종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총선을 치러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역할 분담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천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이 리스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태원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그렇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그 제 의견을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과 또 당내 여론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율해 가면서 이제 둘이서 파트너십으로 일을 해 나갈 텐데, 그러나 스파크가 있어야 됩니다. 불꽃이 일어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면 그냥 서로 뜻이 100% 케미스트리가 찰떡궁합처럼 맞아가지고 잘 된다? 물론 그것도 뭐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견도 좀 노정이 되고 거기서 불꽃도 튀기고 이렇게 해야만, 잠시 뒤에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에너지를 흡수 와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 양양자 신당 합쳐가지고 뭐 개혁신당 만들었잖아요. 이 개혁신당의 출발점과 마지막은 뭐냐? 그렇습니다. 반윤 정치 에너지로 지금까지 굴러온 정당이 바로 윤석열에 반대한다, 오로지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굴려온 것이 이준석 신당인 겁니다. 사실상 양양자 신당이 거기에 이제 흡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준석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제3지대 신당이 지지율이 한 20% 초반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당선은 못 되더라도 보수 진영이 당선되는 걸 회방을 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때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반윤 정치 에너지를 한동훈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하는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불꽃, 스파크.